발음번역 고전 명작 피그말리온의 안경 두 번째. 그녀는 별빛처럼 빛나는 반투명 소재로 만들어진 헐렁한 은빛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새까만 머리카락에 가느다란 은띠를 이마에 걸쳐 둘렀을 뿐 다른 옷이나 장신구는 걸치지 않았다. 그녀는 댄과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이끼로 덮인 숲의 바닥을 자그마한 하얀 맨발로 딛고 서서 검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미한 음악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댄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했다. 이건 역시 환상인가? 이 여자도 아름다운 숲처럼 현실이 아닌가? 그가 입을 열자 흥분으로 긴장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누구시죠? 내가 한 말이 맞나? 마치 열병 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여자는 다시 미소 지었다. 영어군요. 영어라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녀가 기묘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말했다. 배웠거든요. 그레이 위버라고 불리는 제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요. 그녀가 머뭇거렸다. 다시 그 목소리가 대의 귀에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죠? 내 이름은 갈라테이아라고 해요. 당신을 찾으러 왔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를 찾으러 왔다고요? 댄의 목소리가 되뇌었다. 그레이 위버라고 불리는 류콘이 말해주었죠. 당신이 앞으로 이틀간 우리와 함께 머물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그녀는 공터 위로 쏟아지는 한낮의 창백한 햇살을 흘끗 쳐다보고 댄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당신 이름은 댄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희한하게 다르게 들렸다. 참 희한한 이름이네요. 여자가 말하며 맨팔을 내밀었다. 따라와요. 그녀가 웃음 지었다. 댄은 그녀가 내민 손을 건드리고는 그 손가락에 생생한 온기를 느끼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환상의 패러독스를 잊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던 것이다. 갈라테이아는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를 따라서 밟을 때마다 탄력있게 버석거리는 감촉이 느껴지는 그늘진 풀밭 위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댄은 아래를 내려다보고서 자신도 은빛 옷을 입고 있으며 맨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피부에는 깃털같이 가벼운 산들바람이, 발밑에는 이끼 낀 흙이 느껴졌다. 갈라테이아, 여기는 어딥니까? 당신은 무슨 말을 쓰나요? 그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녀가 뒤돌아보며 웃었다. 그야 물론 여기는 파라코스마이고 우리말을 쓰고 있지요. 파라코스마라. 댄이 중얼거렸다. 파라코스마. 그가 10년 전 대학 2학년 때 배운 그리스어의 지식이 용케 기억에 남아있다가 떠올랐다. 파라코스마. 세상 너머의 땅. 갈라테이아가 웃음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진짜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나요? 당신이 살던 그림자 세상과 비교해서? 그녀가 물었다. 그림자 세상? 댄이 깜짝 놀라 말했다. 여기가 그림자이지 내가 사는 세상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웃음이 짓궂게 변했다. 그러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유령이겠군요. 그녀는 뻔뻔스럽게도 귀엽게 입을 삐쭉 내밀며 맞받아쳤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유령같이 보여요? 댄은 대꾸하지 않고 안내자의 날씬한 뒷모습을 따라 걸어가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해결하려 머리를 쥐어짰다.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이 넓어지면서 거대한 나무가 점점 작아졌다. 한참을 걷자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그 이상한 음악을 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살이 빠르고 수정처럼 맑은 작은 강에 기슭에 도착했다. 물살이 창백한 햇빛을 받아 빛나는 웅덩이에서 반짝거리는 급류로 잔 물결을 일으키며 콸콸 흘러가고 있었다. 갈라테이아가 물가에 몸을 숙여 손을 모아쥐고서 물을 몇 모금 떠 마셨다. 댄은 그녀를 따라하고 물이 몹시 차갑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건너지요? 그가 물었다. 저기를 걸어서 건너면 돼요.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숲의 요정이 작은 폭포 위에 햇볕 드는 여울을 가리켰다. 하지만 전 항상 여기서 건너죠. 그녀는 푸른 강깃을 위에서 잠시 자세를 잡고 섰다가 은빛 화살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댄도 그녀를 따랐다. 물이 샴페인처럼 온몸을 쏘아댔지만 한두 번 물장구를 치자 갈라테이아가 이미 크림색으로 드러난 팔다리를 반짝이며 떠올라 있는 곳에 도착했다. 옷이 그녀의 젖은 몸에 금속 외피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댄은 그 모습을 보고 숨막히는 전율을 느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은빛 옷에서 기름 먹인 비단처럼 물방울이 굴러 떨어져 말랐고 두 사람은 기분 좋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웅장한 숲이 강과 함께 끝나자 그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작은 별 모양 꽃들이 흩뿌려져 있는 잔디처럼 부드러운 양치류로 뒤덮인 초원을 지나 걸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감미로운 피리 소리가 그들을 따라와 얇은 거미줄 같은 선율로 때로는 커다랗게, 때로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들려왔다. 갈라테이아, 저 음악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댄이 갑자기 불렀다. 그녀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군요. 갈라테이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히 꽃에서죠. 봐요. 그녀가 보랏빛 별 모양의 꽃을 하나 따서 댄의 귀에 대어주자 정말로 희미하고 구슬픈 선율이 꽃에서 들려왔다. 갈라테이아는 그의 놀란 얼굴에 꽃을 던지고서 계속 걸어갔다. 거대한 숲의 나무가 아니라 더 키가 작은 잡목으로 이루어진 수풀이 눈앞에 나타났다. 숲속에는 무지개 빛깔의 꽃과 열매가 가득하고 조그만 시내가 물거품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여행의 목적지가 앞에 있었다. 덩굴로 덮이고 유리가 없는 널따른 창문이 나에 있는 흰 대리석 같은 돌로 만들어진 단층 건물이었다. 두 사람이 반짝이는 자갈길을 따라 건물 입구의 아치까지 걸어가자 회색 수염을 기른 위풍당당한 인물이 섬세하게 조각된 기다란 돌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갈라테이아가 꽃의 피리 소리를 연상케 하는 우아한 언어로 그에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이분이 류콘이에요. 그녀가 말하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영어로 말을 걸었다. 갈라테이아와 나는 기꺼이 그대를 환영하오. 이곳에서 방문객이란 희귀한 영광이고 그대처럼 그림자 세상에서 온 방문객이 가장 드물다오. 댄이 당황해서 감사의 말을 우물거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각이 새겨진 긴 의자에 다시 앉았다. 갈라테이아가 아치가 드리워진 입구를 지나 어디론가 사라져서 댄은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긴 의자의 빈자리에 걸터 앉았다. 또다시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 모두가 환상에 지나지 않는가? 현실에서 자신은 평범한 호텔방에 앉아 마법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기적으로 정말 이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져 앉아 있는가? 그가 긴 의자를 만지자 딱딱하고 견고한 돌이 손가락에 느껴졌다. 류콘, 제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말했다. 들었다오. 상대방이 대답했다. 누구에게서요? 그 누구도 아니요. 그럴 리가. 누군가 말씀드렸을 테죠. 그레이 위버가 근엄하게 고개를 저었다. 들었을 뿐이요. 댄은 잠시 아름다운 주위 경치에 매료되어 질문을 접었다. 갈라테이아가 이상한 과일들이 담긴 수정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붉은색, 보라색, 오렌지색, 노란색의 서양배 모양, 달걀 모양, 다발 이룬 공 모양 과일들이 색색까지 담겨있는 모습이 아름답고도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는 희고 속이 비쳐 보이는 알 모양의 과일을 골라 베어 물고 달콤한 과즙의 홍수에 깜짝 놀라 갈라테이아를 즐겁게 했다. 그녀도 미소 짓고 비슷한 과일을 골라서 끄트머리를 깨물어 작은 구멍을 낸 뒤 내용물을 입안에 짜 넣었다. 댄은 보랏빛의 백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처럼 시큼한 과일과
아몬드를 닮은 먹을 수 있는 씨가 가득 차 있는 다른 과일도 맛보았다. 갈라테이아는 그가 놀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웃었고 류콘조차 엄숙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댄이 그들 곁에서 강을 향해 활기차게 춤추며 흘러가는 시내에 마지막 껍질을 던져 넣었다. 갈라테이아,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파라코스마에는 무슨 도시들이 있죠? 그가 물었다. 도시? 도시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말입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도시가 없어요. 갈라테이아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면 파라코스마 사람들은 어디에 살죠? 이웃이 있을 텐데요. 갈라테이아는 곤혹스러워 보였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저 너머에 살아요. 그녀가 저 멀리 지평선 위로 희미하게 줄지어선 푸른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뒤로 한참 더 먼 곳에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류콘과 저는 계곡에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갈라테이아, 이 계곡에 당신과 류콘만 산다고요? 어디에,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 말이에요. 그분들은 가버렸어요. 해가 뜨는 곳을 따라 저 길로요. 언젠가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다 하는군요. 그 무엇이 그분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야수, 독을 지닌 벌레, 병, 홍수, 폭풍, 무법자들,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곳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갈라테이아가 말했다. 그녀는 경멸하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법자라니. 죽음이 없다고요? 죽음이 뭐죠? 죽음이란 댄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말을 멈추었다. 잠들어서 두 번 다시 깨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인생이 끝날 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인생이 끝나다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갈라테이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댄이 자포자기해서 물었다. 어떻게 되지 않죠. 바보로군요. 류콘처럼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나이까지 자라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댄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는 갈라테이아의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당신도 멈추나요? 검은 눈동자가 시선을 떨어뜨렸고 댄은 그녀의 뺨에 몹시 창피해하는 홍조가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사력 있게 고개를 끄덕이는 류콘을 바라보고는 댄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다. 아직이군요. 그럼 언제 멈출 건가요, 갈라테이아? 그가 말했다. 허락된 아기를 하나 낳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그녀가 갸냘픈 발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후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허락되었다고요? 누가 허락을 합니까? 법이죠. 법이라. 여기서는 모든 게 법대로인가요? 우연이나 사고도? 우연이나 사고가 뭐죠? 뜻밖의 일어나는 일, 예기치 못한 일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란 없어요. 갈라테이아가 여전히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되풀이해서 말했다. 예기치 못한 일이란 없어요. 댄은 그녀의 목소리가 생각에 잠긴 듯이 들린다고 생각했다. 류콘이 고개를 들었다. 그쯤에 두어라.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 댄에게 시선을 옮겼다.